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관동별곡 6차시에서 7차시 정도에 걸쳐서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들어가기 전에 정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1592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이 혼란스러웠을 시기에 대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567년 선조가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정철이 지금 이 관동 별곡을 지은 것은 이 관동 지방이 강원도 지방, 그래서 강원도 지방의 유명한 관동 팔경을 구경하면서 지은 노래라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방에 가게 되려면은 어떤 벼슬을 하게 된 거냐면은 강원도 관찰사를 하게 된 거지. 이 강원도 관찰사를 언제 하게 되는 거냐면은 1580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하면서 느낀 풍류 같은 것들을 적은 것이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참조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 이름은 성강정철 문학의 미학과, 작가의식 연구.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나온 이육희 씨의 논문이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연구의 주제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면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어. 첫 번째, 출신. 두 번째, 성장 배경. 세 번째, 성격. 네 번째, 취미.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신은 왕실의 친척이야. 그래서 어릴 적부터 궁궐을 드나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훗날 명종이 되는 명종의 어릴 적의 친구였다. 그래서 명종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좀 정철이 나중에 관직에 나왔을 때 명종이 왕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인입니다. 네, 서인. 그리고 이제 어릴 적의 성장 과정은 아버지와 형이 귀양살이를 많이 했어. 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귀양살이를 따라다니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이 중림이라는 곳이 이 전남 창평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지역으로 이제 아버지가 유배에 가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이 지역에서 좀 자라났다. 태어나기는 서울 쪽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자라나기는 이쪽에서 자라나면서 공부도 여기서 많이 했고 그래서 당대 여기서 공부하면서 사귄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 또는 한국사를 배우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율곡이라든지 기대승 뭐 이런 사람들과 친구였어. 개멋있죠. 예. 그러니까 정철이 상당히 이 학문적인 수양도 높았고 대단한 당시의 유교 사상가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격은 청렴, 강직. 강직하다는 말은 굽힐 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이제 호불호가 강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게 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공과 사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좀 문제였냐면 잘난 척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성격이 매우 직설적이어서 그 뭐 직언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예를 들면 이제 명종이 이 정철이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왕실의 친척이 잘못을 했는데 정철한테 좀 잘 봐줘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왕이 부탁을 했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아빠랑 아들 왕이 부탁해서 살려달라고 한 아빠랑 아들을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식의 그래서 상당히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직설적인 좀 잘난 척을 잘하는 이유는 본인이 잘났기 때문이기도 해.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동별곡이다.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정철의 잘난 척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미는 술이에요. 술. 여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술은 확실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주가였다. 그래서 율곡이는 정철한테 이야기하기를 제발 술 좀 끊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직설적인 거랑 술,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 두 개 때문에 이 정철한테 많은 없어도 될 문제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같은 가사들도 사실 연군 지정이 잘 드러나는 가사인데 이 연군 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 근데 이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유배지에서 많이 쓰는 거야. 이 유배지를 거의 1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살면서 유배지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정치 싸움에 많이 휘말렸다라는 뜻도 되겠고, 또 없어도 될 문제들이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자꾸 드러나는 바람에 자꾸 참소를 당해서 여기저기 유배를 다니거나 아니면 본인이 현타 맞아서 그냥 그만두고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총합해서 10번 가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은 임금님 보고 싶잖아. 그래서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짓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좀 배웠다면 정열입 모반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거야. 이때 이제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이제 역모를 꾸몄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그쪽에 관련된 동인이 1,000명 이상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거를 총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정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인들이 정철을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그래서 유배지에 많이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동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배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야. 이 관동별곡은 기본적으로 기행가사이다. 기행은 여행을 다니면서 쓴 노랫말이라는 뜻이어서 약간 이제 정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정격이라는 것은 이 음보율, 음수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3, 4조, 사음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사음보, 3, 4조 이게 무슨 뜻이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끊고 끊고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요런 게 사음보야. 음. 그래서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뭔가 띄어쓰기라기보다는 그 끊어있는 호흡이 4개가 나오는 거를 사음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글자 수까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물론 예외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있지만 대체로 이 3, 4, 3, 4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3, 4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다 까먹는 거 아니까 난 친절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양반 가사이다. 그리고 이 양반 가사의 전형이다라고 하는데 양반 가사를 대표하는 유형이 바로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유명한 중국의 고사와 한시를 졸라 많이 인용했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 너무 중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 없이 그냥 툭툭 치고 들어오는 인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이 없는 경우 읽으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약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그 앞에 맵을 하나도 안 보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앞에 맵을 토르 1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서 막 눈물 질질 흘린다고. 와, 막 저걸 저렇게? 저 떡밥을 저렇게?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보고 보는 사람은 뭐 화려하고 재밌네라고 하지만 저 부분이 왜 옆 사람이 저거에 자꾸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지? 왜 웃는 거지? 뭐 캡틴 아메리카가 2명인데 그게 그렇게 웃긴가?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읽으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게 양반 가사의 특징인데 양반 가사의 전형이라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강원도 관찰사로서 가지고 있는 유교적 책무. 이거는 바로 애민정신, 그리고 임금이준 임무다. 이거랑 도교적 욕망이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 이거는 그냥 술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놀고 싶은 마음. 요거. 근데 뭘 자연이 얼마나 좋으면은 거기서 술 마시면서 놀고 싶어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컴퓨터 게임 있니? 인스타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술과 자연이 가장 재미있는 오락거리였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이제 게임 중독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과 여기서 유교적으로 이 내가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충정절이 vs 기주실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게 뭐냐? 충정. 아주 충직하게 뭔가 절개를 가지고 의를 지킨다라는 것과 이 기주실의는 좋아할 기자의 술주자예요. 그래서 놀고 술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의로운 것을 잃어버린 요런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철이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느낌으로 치면 약간 아이언맨 느낌인 거야. 지구 구하고 할 건 다 하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많아가지고 할 거 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 자체는 이 관동별곡의 주제 자체는 충정절의와 애민정신을 따르고 있으나 표현 기법은
도교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관동별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교적 요소라는 것은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신선 사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 되어서 뭔가 초월하는 초월적 자연주의, 자연 속에서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겠고 강원도 관찰사로 갔으니까 거기는 괜찮은 자연 환경이 너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초월적 자연주의 도교사상 신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철한테는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어느 부분 좀 나눠야 돼. 이게 지금 현재 한번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여기 그리고요 소양강부터 시작해서 고쳐 안 입을 것인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서사 1 여기까지가 서사 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사 1, 2까지만 한번 볼 거야. 한번 봅시다. 강호의 병이 깊어. 여기 위에다가 써줄게. 강호는 자연의 병이 깊었다라는 이야기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길 정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깊어.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림에 누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남 창평에 가서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고 이 말은 약간 벼슬을 노리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지내고 있었더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대부들의 어떤 시조나 시가 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천석고황이라든지 연화고질 이런 거의 의미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다. 관동은 강원도 지방, 그 800리, 그쪽이 강원도 지방 800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방면을 맡기셨다. 방면은 임무. 나한테 강원도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셨다. 맡기시니. 그래서 어와는 와우라는 뜻이에요. 와우, 성은이 갈수록 망국하구나. 생각할수록 망극하구나. 네, 정말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생략의 기법이 사용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서울에 가서 관직을 받아오는 장면. 근데 당시에 관직에 임명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지루한 장면이었을 거거든.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읽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굉장히 빠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속도감 있게 바로 관찰사로 부임하는 장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략 기법을 사용했는데 잘 보면 연추문, 경복궁 서쪽문, 경복궁 서문으로 들이달아, 달려 들어갔다. 달려 들어가. 경회남문, 경회남문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쪽을 바라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니 벌써 하직했어. 벌써 저 가볼게요 임금님 하고 저 강원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물러나니 옥저리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서 있구나. 이 옥절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관찰사의 상징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냥 경복궁 서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광화문 바라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니까 관찰사를 상징하는 옥절이 내 앞에 딱 서 있구나. 그거 딱 들고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상당히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경쾌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어디를 뭘 해서 뭘로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평구역, 흑슈, 섬강, 치악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양강, 그 다음에 동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평구역은 양주고요. 그 다음에 흑수는 여주고요. 그 다음에 섬강은 원주에 있는 강이고요. 치악산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고요. 소양강은 춘천에 있는 소양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쪽이 지금 상당히 서울에서부터 강원도로 가는 여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지금 휴전선이 한 요 정도로 생겨먹었다 라고 한번 쳐보면 지금 공간 이동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남 창평은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한양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양주 여기로 갔다가 그 양주에서 말을 가라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갈아탔다. 이 역이 말을 갈아타는 것을 얘기하는 그 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역. 그래서 말을 갈아타고 여주로 갔다. 그래서 양주에서 경기도 여주 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원주로 가고 여기서 춘천. 그래서 원주 춘천은 서울이랑 꽤 가까운 강원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철원. 이쪽이 철원. 여기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야. 여기 동주가 철원이거든.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 소양강 나리는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가는다는 말이냐? 고신거북의 백발도 하도할샤. 요거를 좀 해석을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양강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춘천의 소양강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강 상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양강에서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한강 상류니까 한강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서리법을 쓰고 있지.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는 말이지. 한강으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이 며칠 지나면 임금님 계신 곳까지 가겠구나 라면서 누굴 생각하는 거야? 바로 임금님 생각을 하고 있다. 참 임금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군지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고심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 국은 서울로 해석을 했을 때 임금님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라는 뜻이고 이 백발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임금님을 위한 근심을 상징하는 단어다. 임금을 위한 근심. 그 다음에 하기도 하구나. 이때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많다. 그래서 이 임금님을 두고 떠나온 외로운 신하가 임금님을 위한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소양강 물을 보면서 연군지정,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국지정. 이게 뭐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위한 근심이니까 우국지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떤 근심이냐? 임금님 근처에 간신배가 너무 많지는 않을까? 나 빼고 다 간신배죠. 걔네는 너를 간신배라고 생각할 텐데. 뭐 이런 식이야. 어쨌든
정철이 보기에 이 간신배가 임금님 근처에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충신이야? 뭐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철원으로 밤을 세워서 북관정에 올랐다. 북관정이라는 건 정자. 땡땡정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연 경관이 보이겠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연 경관을 보는 장면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거기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조금만 하면 보이리로다. 보일 것 같은데? 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삼각산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북한산 밑에 바로 경복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복궁 근처에 바로 청와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앞으로 한강 지나가고 뒤로 북한산 있는 이 배산 임수의 자리. 그러니까 북한산 위에 올라가면 이 위에 정철이 올라가면 누가 보이겠어? 임금님 계신 곳 보이겠지. 그러니까 삼각산 제일봉 가장 높은 곳. 삼각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철원에서 조금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개뿔 보이긴 뭐가 보여? 실제로 보이는 거 아니다.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음.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연군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연군지정이다. 근데 이 철원이 어디였냐면은 옛날에 궁예가 그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궁왕이 누구냐면은 궁예예요. 궁예의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고 있다.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는 약간 클리셰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음.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만 지저귀고 있다. 예. 천고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이거는 니은다는 뭐냐면 2인칭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아니 모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천고 흥망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랜 역사의 흥하고 망하는 그 과정, 그 역사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회양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회양은 지금의 북한 지방에 있는 요쪽이야, 회양. 당시에는 분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양까지 이동했다. 회양. 근데 회양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맞추어 같구나?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중국에 또 회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 중국의 고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때부터 모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 회양이라는 곳에는 급암이라는 태수가 정치를 너무 잘했어. 선정을 베풀었다. 급암이라는 태수가 너무 선정을 베풀어서 와치회양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울 와자야. 누워서 회양을 통치해도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통치를 하였다. 이 급암의 호가 뭐냐면 장유. 그래서 급장유라고도 불러요. 마치 관우를 관운장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급당유가 바로 급장유예요. 그래서 급장유라는 사람의 풍채,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습을 고처는 다시 안 입을 것인가? 다시 내가 보게 만들어 줄게!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동별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여기까지 서사 1, 2였습니다.